안녕하십니까. 전문 시간에 다 못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7페이지 보시면은 그 진여에 들어가는 길, 이 얘기는 다 했지만은 그러더라도 좀 더 자세하게 좀 얘기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그 보면은 이제 문답에 이제 그런 얘기 나왔죠. 우선 그 소예 한번 보십시다. 이 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풀이하여 의심하고 묻는 가운데 어떻게 따라가야 합니까? 라고 말한 것은 방편을 물은 것이고, 어떻게 따라가야 하느냐, 수순이라는 말을 이렇게 한문으로 보면은 이제 수순입니다. 따를 숫자 따를 순자예요.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방편을 물었다는 거죠. 여기 방편은 뭔가 하면은 주관과 객관을 떠나는 게 방편입니다. 그럼 왜 그런 주관과 객관을 떠나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 우리 마음은 그 근원이 일심이거든요. 한 마음이거든요. 이 일심 자리는 주객이 없는 자리예요. 그러면 주관과 이 객관이 없는 자리가 한 마음의 자리라면은 우리도 수행할 때 주관과 객관을 떠나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 주관 객관을 떠나면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싹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관 객관을 만드는 것은 누가 만들었냐 하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만드는 거죠. 그럼 초점에 마음에다가 초점을 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진여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은 바른 관을 물은 것이다. 그러니까 진여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망념을 여의면 된다. 그럼 망념을 여는 게 뭔가 바른 관이다 했습니다. 이 정관이죠. 그래서 오늘 이게 오녀 스님 말씀대로 진여의 자리에 들어가려면은 정관을 해야 되는데, 정관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주관 객관을 떠나게 되고 진여의 자리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파해야 될 망념은 여기서 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정관이라는 게 도대체 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전문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남방불교에서 얘기했듯이 뭐 몸을 관찰한다든지 감각을 관찰하든지 이게 아니고 관찰 대상이 없다 그랬죠. 왜 없느냐 하면은 모든 것이 본래 한 마음이기 때문에 몸도 마음이고 보이는 이 세계도 다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몸을 몸이게 하고 바깥에서 바깥 대상이게끔 하는 것은 망념이니까 망념만 타파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실제로 보면은 남방불교에서 하는 건 신수신법이라 가지고 관찰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관과 객관을 나눠서 관찰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대승불교에서는 정반대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정반대의 길을 간다는 것은 관찰을 하는 게 아니라 주객을 상대하고 있는 그 마음 상태에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주객을 이루고 있는 권으로 들어가자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한 가지 이제 그런 방법을 말씀하신 분이 이제 참선 요지에 보면은 허운 스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생각이 이제 하도를 들게 되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곳을 잘 봐라. 일어나는 곳이 있는가? 그러면 사라지는 곳이 있으면은 그 사라지는 곳을 따라서 들어가라. 그러면 생각이 없는, 그 생각이 일어나는 그 권은 생각이 없는 자리, 불생불멸하는 자리에 들어간다. 이래 돼 있습니다. 뭐 비유를 들자면은 모닥불을 이래 막 피우면은 불꽃이 일어나고 연기가 막 일어날 겁니다. 그럼 연기 일어나면 그 연기를 차고
들어가면은 연기가 없는 자리로 들어가죠. 불 자체로 들어갈 수 있죠. 마찬가지. 생각이 일어나면은 일어난 곳을 보고 사라지면 사라진 곳을 따라 들어가면은 그 자리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 없는 그 본연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대상을 이제 이 몸이라 하는 대상을 관찰을 해서 그 대상이 무상하구나. 이거는 고구나. 이건 실체가 없는 자아가 없는 무하구나. 이렇게 관찰해 가면은 이때까지 잘못 알고 있던 의심이 전부 다 없어집니다. 그런 걸 해가지고 삼법이론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삼해탈을 얻게 되고 그다음 일반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남방에는 그런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방법을 왜 안 쓰느냐 이기죠. 의식을 근거로 했을 때는 의식의 대상이 몸이 있고 의식이 우리가 상대되는 바깥 대상을 전제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몸이라 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고 모든 게 같은 마음이라 했을 때는 굳이 몸 관찰을 한다든지 어떤 대상을 관찰할 필요가 없다. 주객을 나누고 있는 그 놈만 없애면 됩니다. 그러니 본연의 자리에 들어가 버리면은 주객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면 주객을 나누고 있는 마음이 몇 가지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주객을 나누고 있는 마음이 다시 말해가 몸 역할하고 삼란만상 우주 객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마음인데 그게 망념이거든요. 이게 9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세육추라 그럽니다. 제일 밑에 이제 보면은 어깨고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망념이 이렇게 9종류가 있습니다. 9종류가 있는데, 요걸 그 쉽게 이해하려면은요, 요거는 세계관계 되는 거고요. 업을 짓는 거는 잘 알다시피 행위죠. 까르마입니다. 그리고 명자를 헤아리는 거는 상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상을 취하는 것은 수의 모습이고 상속하는 마음은 식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체가 전부 다 뭐겠습니까? 오온이 되죠. 오온입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은 의식이라 하는 게 금방 들어오죠. 근데 여기 이제 색수상행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입니다. 오온입니다. 근데 이게 어깨고상이라 하는 거 업에 매여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물질적인 몸을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 이러면 몸이 막 아프고 이러는 거는 이 정신적인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의에 뭐가 있는가 막 업을 일으키는 모습. 업을 일으킨다 하는 건 다 행동을 옮기는 거죠. 행동을 옮기는 건 그 전에 생각이 일어난 겁니다. 생각이라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생각사예요. 이거는요. 여기 이제 생각사입니다. 이 생각은 뭐가 있는가? 의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과 악의 윤리적인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생각 사이에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생각을 하게 되면은 행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죠. 그냥 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전부 다 망념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송강사에서 제가 오래 있었는데 노스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송강사에 얼굴 잘생기고 풍채가 좋은 스님이 계셨답니다. 봄에 그 이제 스님이 그 신평리를 거쳐가지고 절로 올라가는데 봄이니까 나무를 뜯는 처녀가 그 스님을 보고 반했답니다. 그래서 자라게나 그냥 그 스님만 자꾸 생각나고 떠오르는 겁니다. 생각나고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거예요. 상이에요.
이제 이상 계속 뭐 영상이 떠오르 이러니까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한번 그 스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이죠. 그래서 이제 옷을 주순주순 입고 송강사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 그 스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거는 의도가 있고 선악의 문제가 있죠. 스님인데 하는. 그런데 이제 바로 그게 사입니다. 그래 반도체 이 생각은 행위를 갖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만일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스님을 만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뭐가 오겠습니까? 육체적인 고통이 오겠죠. 이게 어깨 고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스님을 보고 그 스님을 보고 풍채 좋은 스님 보고 마음이 반했다. 볼 때 받아들인 게 수죠. 집치상입니다. 그렇죠? 집치상이라 하는 거는 취하는 모습이죠. 상을 취한다. 모양을 취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그 다음에 막 그 스님 생각이 일어나는 거는 명자를 헤아리는 모습입니다. 명자는 뭡니까? 이름이죠. 그리고 여기 글자자는 형상을 얘기합니다. 요거는 명자는 정신적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자상, 그 스님에 대한 풍채 좋은 스님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스님 만나야 되겠다. 업을 일으킨다. 이게. 만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성사가 안 되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는 조금 우선 미루고 요거 마저 설명하고 마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상속상이라 하는 것은 계속 상속하는 모습입니다. 상속한다 하는 거 어떻게 상속하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훈습하고 관계되는데요. 훈습이라 하는 말이 뭐냐면 영향을 끼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내가 자신도 모르게 옛날 했던 말을 되풀이하거나 행동을 똑같은 행위를 되풀이하거나 이런 건 습관성이죠. 그럼 왜 되풀이하느냐 얘기죠. 봤던 것이 마음에 저장이 됩니다. 보고 듣고 하던 모든 게 저장이 되면 이게 다시 그때 비슷한 인연이 되면은 다시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되풀이하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한 것 같은데요. 멀쩡한 신사가 개구리 복만 입으면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비군 훈련 같은 거죠. 그래 예비군 훈련 가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죠. 양복 다 갈아입으면 괜찮고 이 습관적인 겁니다. 그다음 술 마시는 거, 담배 피우는 것도 습관적인 겁니다. 이런 걸 자기가 한번 했던 것은 정보가 마음에 저장되었다가 다시 발현을 하는 거죠. 이 반복합니다. 그 반복하는 게 상속하는 모습인데 그게 마음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면 그 위에는 뭔가 지상이라 하는 이거는 자아의식입니다. 내락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까지는 그냥 거친 겁니다. 거친 건데 요 세 가지는 아주 미시하다. 이게 뭔가 아마 아리아식입니다. 아리아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말라식에 해당하는 거죠. 이건 당연하게 여기 있는 부분은 이건 의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잘 알다시피 현상이라 하는 건 뭔가 이건 경계상이라는 말인데요. 이 경계라 하는 게 경계의 모습이거든요. 경계라 하는 건 알죠? 바깥 보이는 이 모든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리아식이에요. 자기 몸도 경계상입니다. 그럼 몸도 아리아식입니다. 몸이 아리아식이에요. 몸이 아리아식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의아히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리아식 맞습니다. 다음 이건 자세하게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 위에 현상이 있습니다. 전상이 있습니다. 전상은 이건 주관이에요. 업상은 이거는 이제 현상은 객관이고요. 요거는 주객 미분입니다. 주관은 객관이 나누지기 이전의 모습을 갖다 업상이 업의 모습. 단지 한 생각이 착
움직였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명자상을 헤아리는 이게 뭔가 하면 이 객관의 모습을 일으키는 이게 객관의 세계입니다. 이게 계명자상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이 객관의 세계를 둔갑했는데 사실 뭐 보고 그러면은 명자를 헤아리는가 하면 요게 현상이 바로 객관이에요. 그럼 결국 이게 현상이라 하는 것도 아리아식이니까 자기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아리아란 마음이 이 온몸 전체 그대로 뭐랄까 편제되어 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몸 자체가 아리아식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확실히 제가 이걸 손을 이렇게 탁 잡으면은요, 이 감각이 딱 생깁니다. 이 좀 딱딱한 감각이 생기거든요. 잡으면요, 감각이 생기는데 이 감각이 생기면은 바로 뭐가 이게 개입되는가 하면 똑같이 작용하는 게 있어요. 감각과 함께 의식이 그 작용하고 자의식이 작용하고 아리아식이 작용한. 그러니까 우리가 딱 잡는 순간 의식과 말야식과 아리아식이 이 감각과 함께 같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말을 하더라도 똑같이 같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본이 아리아락하는 무의식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해갈 때 우리가 관찰을 해갈 때 말이죠. 수행에 이제 관을 해간다 얘기죠. 관을 해가면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타파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제일 만지에 만난 게 뭐가 만나는가 하면 자의식, 말라식 이거 타파해 버리면은 뭐가 나는가? 요거 말라식을 타파해 버리면 이 자의식이기 때문에 평등성기 지혜가 생깁니다. 의식이 타파됐을 때는 묘관찰지가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지혜가 생기면은 초지 경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뭐 현상, 전상, 업상 이걸 녹여 없애야 됩니다.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럼 그게 이 관이라 하는 것이 망념을 여인다 하는 것이 단순한 얘기 아니죠. 망념이 이렇게 9종류로 나눠서 설명이 되는데 우리 망념 그러니까 막연하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대승기신론은 명확하게 이게 나눠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망념을 떠난다는 게 바로 바른 관이다, 정관이다 했을 때 정관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정관의 내용이 뭔가 바른 관이라 하는 내용은 정념입니다. 뒤에 가면 이제 사마타 수행을 이제 대승기신론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주관과 객관을 떠나는 것이 대승분리 수행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수화풍 4대를 의지하지 말아라. 의지한다 하는 주관 객관의 생기를 의지하지 말아라. 호응을 의지하지 말아라. 몸이라 하는 것도 다 사라지면 호응 요소나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면 호응을 인식한다면 주관 객관이 생기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호흡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의지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안으로 머문다 그랬습니다. 그 내주라 그럽니다. 물론 이렇게 내주라고 말씀하신 원효스님께서 그렇게 주석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는 의지하지 마, 의지하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생각이 그러면 어디다 안 머물면은 생각이 남아 있거든.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정념으로 해결하라. 정념으로 다 제거해라. 제거하고 제거했다는 생각도 두지 말아라. 그랬을 때 그 다음 세 번의 단계는 뭔가 마음이 바깥으로 쭉 가면은 그건 붙들어서 정념이 머무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정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정념이라 하는 것이 종경론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관하는 지혜가 정념이다 이게. 네? 관하는 지혜. 관하는 지혜가 정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정관이에요. 관하는 지혜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념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길래 이런 미세 망념까지 다 거칠고 미세한 거 다 타파가 가능하냐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정념의 성격을 갖다가 정관의 성격을 우리가 잘 캐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제가 이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뭐 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도 일단은 이런 조금 뭐 감을 좀 잡으시리라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정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때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뒤에 가면 또 수행 이야기 또 나옵니다. 그때 다 얘기를 못 합니다. 미리 여러분 들어두면은 그다음 뒤에 나왔을 때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진전이 있는데 이걸 그 놓쳐버리면은 앞에하고 뒤에서 연관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이걸 수행에 관계되는 거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